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강하게 나오는 시장 변화 신호를 좀 총정리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평생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집 마련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국제유가가 하락했네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네요,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대요. 이런 지표 발표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께서 야, 저거랑 아파트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아파트 가격이 저런 지표들로 결정되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나타냈던 것은 저는 2019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격지수 변화 보면요, 상반기 때는 전세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하반기부터는 강세로 전환이 돼요. 매매시장도 똑같습니다. 상반기 때는요, 헬로시티발 역전세난으로 집값이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하반기 때는 집값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12, 16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가 되어버립니다. 자, 2019년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거는요, 긴축 과정에서 금리 인하로 바뀌던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2018년 12월까지만 해도 연준에서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했던 게 컨센서스였어요. 하지만 긴축에서 바로 금리 인하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낮아진 기준금리와 사라진 긴축 경계감은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라는 없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통화정책 전환이 나타나기 이전에 나왔던 신호, 그리고 고금리에서 과연 금리 조금 낮춘다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뭐가 달라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에서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뀐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래서 중립금리까지 꾸준히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인 2019년 3월에 미국은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하고요, 보유자산 축소, 양적 긴축도 9월로 종료한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2019년 8월 첫 금리 인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금리를 예상할 때 물가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날 미국 CPI가 발표되는데 2.7%였습니다. 2%보다 높았어요. 그 당시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요,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래서 금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11일 날 발표된 2018년 12월 물가지표가 1.9%로 2%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기다리면서 지켜보자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 12일 날 2월 CPI가 발표되는데 1.5%로 뚝 떨어지네. 그러자마자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연준이 긴축 종료 가능성을 발표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8년 9월에 9.13 부동산 대책 직전 음마아파트는 18억 3천까지 저축 매물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14억 8천까지 빠지죠. 3억 5천만 원, 20% 가까이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2009년 4월 2개월 뒤에 불과 18억 2천까지 실거래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빨리 움직이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시기에 잠실 진주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서 역전세난의 해소에 도움이 됐던 것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통화정책 방향 가능성만 보고 먼저 투자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잠실 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시세를 체크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나 확신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수요가 유입되는 곳이 바로 이 두 개의 단지라는 거죠. 자, 통화정책 전환이 발표된 2019년 3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물가 고점은요, 2018년 6월 CPI였습니다. 2.9%였어요. 걔가 1.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중단을 공식화했고 양적 긴축도 종료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2019년 3월 이전에 분명히 무엇인가 신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미국 수입물가 지수예요. 2018년 7월 미국 수입물가 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미국 수입물가 지수는 0.5%까지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 달 2018년 12월 지수에서는요, 마이너스 0.6%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2018년 6월에 4.7%까지 전년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2019년 1월 달에 0.1%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되어버려요. 자, 국제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WTI가 76불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12월 달에 WTI가 41불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2018년 10월에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아직 멀었다고 발표를 하자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3.23%까지 올라가요. 그게 2018년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66%까지 하락하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나는 신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 첫 금리 인하 7, 8개월 이전에 모든 선제지표에서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자, 먼저 수입물가 지수 보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5%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2년 10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2%입니다. 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볼게요. 자, 전 세계 인플레이션 척도로 불리는 중국 PPI 2021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5%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2년 10월 중국 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이제 국제유가 살펴볼게요. 현재 국제유가 수준 80불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자, 지금 국제유가가 70불대, 80불대, 90불대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뭐 여러 이슈가 많이 있죠. 중국이 봉쇄를 강화한다, 아니다, 풀릴 것 같다, 산유국에서 감산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제유가 수준만 유지되어도 내년 3월부터는 국제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자재 중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전체 물가 품목에 영향을 주는 거에 제가 국제유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고 85불 내외만 유지되더라도 내년 4월부터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급변하고 있죠. 2022년 11월 7일 날 4.21%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워낙 제롬 파월 의장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서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갈 것 같대.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법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49%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통화정책 방향 전환의 중요한 신호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 타이밍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은 이런 지표를 근거로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2024년 정도 되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현재 지표를 근거로 해서 미래 금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지표가 나오면 그에 맞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은 내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한국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된다면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금리 몇 번 낮아지면 뭐가 달라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분들 대다수가 강조한 집값 반등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이 있죠. 저는
3.5% 기준금리에서 조금만 낮추어도 전세 가격이 반등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금리 3.5%에서 75bp 낮춘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3.25%의 예금금리 4.9%, 전세대출금리 6, 7% 나오죠. 자, 세 차례 딱 인하했습니다. 2.75%가 나옵니다. 야, 0.5%에서 만든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걸로 붕괴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금금리는 3.25%가 나오게 되고요. 전세대출금리는 4% 초반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차이인데 예금금리하고 전세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낮냐?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고 그랬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실제 나와야 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야, 기준금리 2.75%에서 전셋값이 오른다고? 그게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트리지움 전세 시세 8억 7천까지 빠졌습니다. 5억을 보유한 가구가 3억 7천 대출받아서 이 아파트 전세로 이사 가려고 봤더니 월 이자가 1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3차례 낮춰서 2.75%까지 낮추게 되면 4.3%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나옵니다. 월 132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50만 원의 금액 차이와 외에도 다른 게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금리가 더 오를 거란 기대감,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4.3% 대출 금리를 받을 때는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거란 기대감도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전세 수요를 결정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투자 수요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 5% 전후로 주고 있고요. 한전채에 투자하게 되면 5% 중후반 받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예금금리 다시 제시받은 게 겨우 3.25%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채권이나 예금에 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도 만족하고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금금리보다 낮아질 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들어올 수 없이 오로지 은행이나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각인했던 금리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면 유동성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먼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의 내 집 마련 추천 시기가 다른 전문가보다 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해석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고금리지만 전세 매매 시장 변화 가능성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은 계속해서 2023년부터 2024년 초 전월세 만기되는 실수요자들,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하셨던 분들의 내 집 마련 추천드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집을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